오늘은 드디어 M1 맥미니의 퍼포먼스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포토샵, 로직 프로, 그리고 프로툴에서 M1 맥미니의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곧바로 함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부터 확인해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30초짜리 4K 영상의 이미지 안정화 작업에서는 인텔 맥미니가 1분 2초, M1 맥미니가 23초로 거의 3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5500M GPU를 탑재한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19초가 걸렸는데요. 이 정도면 M1 맥미니가 맥북 프로 16인치의 고급형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펙트 프로세싱과 렌더링 스피드인데요. 3분짜리 4K 영상에 3개의 이펙트를 더하고 H264로 렌더링했을 때 M1 맥미니에서는 4분 1초,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4분 31초로 M1이 오히려 30초나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렌더링 초반 1분 정도까지는 맥북 프로 16인치가 더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시스템 온도가 100도 가까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발열이 거의 없는 M1에 완전히 역전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맥북 프로 16인치에는 32기가 시스템 메모리와 8기가의 VRAM이 장착되어 있는 반면에 M1 맥미니에는 8기가의 통합형 메모리만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16기가 램이 장착된 M1에서는 심지어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 맥미니에 사용된 내장 GPU에 비해서 M1의 내장 GPU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서 M1 맥미니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는데요. 5500M GPU를 장착한 맥북 프로 16인치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긱벤치 5 메탈 테스트에서는 맥북 프로 16인치의 5500M GPU가 M1 내장 GPU보다 20% 정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파이널 컷에서는 GPU뿐만이 아니라 CPU와 머신러닝 코어도 적극적으로 함께 활용이 되고 M1은 메모리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서가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최적화가 극대화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빈치 리졸브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K 영상에 기본적인 로우 에디팅과 럿 2개, 그리고 렌즈 플레어 이펙트를 더했을 때 인텔 맥미니는 6fps, M1 맥미니는 22fps, 맥북 프로 16인치는 46fps의 타임라인 플레이백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워낙 GPU 의존도가 높고 블랙매직 로우 디코딩 역시 GPU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긱벤치 5 메탈 스코어가 20% 남짓 차이를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다빈치 리졸브가 애플 실리콘에 완전히 최적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멀티 GPU를 지원하기 때문에 eGPU 성능도 함께 테스트해봤는데요. 맥북 프로 16인치에 RX 5700 XT eGPU를 연결하고 5500M과 듀얼 GPU 모드로 사용했을 때 무려 60fps로 풀 플레이백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eGPU의 특성상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장 모니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내장 모니터를 이용하면 5500M GPU만 단독 사용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플레이백 성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M1 맥에서는 아직 eGPU의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다빈치 리졸브를 메인 툴로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향은 이미지 안정화 작업과 렌더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30초 4K 영상의 이미지 안정화 작업에서는 인텔 맥미니는 8분 11초, M1 맥미니는 1분 40초,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1분, 그리고 eGPU를 함께 활용했을 때에는 50초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테스트했던 3분짜리 4K 영상에 800% 리타임과 다이나믹 줌까지 더한 이후에 H265로 렌더링했을 때에는 인텔 맥미니는 5분 37초, M1 맥미니는 1분 43초,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45초, eGPU를 함께 활용했을 때에는 22초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확실히 GPU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인텔 맥미니로는 다빈치 리졸브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M1 맥미니에서는 하프 레졸루션 프록시 정도만 사용하면 4K 영상 작업도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정말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포토샵 테스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은 아직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로제타로 구동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직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2400만화소 로우 이미지 30장을 어도비 카메라 로우에서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시간을 측정해봤는데요. 16기가 램이 장착된 인텔 맥미니는 1분 13초, 8기가 램이 장착된 M1 맥미니는 1분 25초, 그리고 32기가 램이 장착된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43초의 로딩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여러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에서는 확실히 램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M1이 다른 맥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통합형 메모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절대적
일시적인 용량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로우 이미지의 기본적인 커브와 3개의 이펙트를 적용하는 액션 스크립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인텔 맥미니는 18초, M1 맥미니는 8초, 맥북 프로 16인치는 6.5초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로제타로 구동되면서도 기존 인텔 맥미니보다는 훨씬 빨라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이즈 리덕션과 렌즈 블러 같은 헤비한 이펙팅에 사용되는 GPU 성능의 차이가 전체적인 속도 차이를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뮤직 프로덕션에서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직 프로부터 테스트해봤는데요. 아직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로직 자체 플러그인만으로 트랙을 구성한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스컬프처 신디사이저를 8보이스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채널 EQ와 멀티밴드 컴프레서, 코러스, 오토 필터, 그리고 리버브를 오디오 FX로 사용했을 때 인텔 맥미니는 77트랙, M1 맥미니와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103트랙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신디사이저를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먼저 로직 프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지만 카멜 오디오에서 개발했던 알케미 신디사이저를 사용할 경우에 인텔 맥미니는 170트랙,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197트랙, M1 맥미니에서는 105트랙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뮤지션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디사이저인 엑스퍼 세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세럼을 각각 10폴리 100보이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텔 맥미니는 12트랙, 맥북 프로 16인치는 15트랙, M1 맥미니는 7트랙만 사용할 수 있었고 6폴리 42보이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텔 맥미니는 31트랙, 맥북 프로 16인치는 38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M1 맥미니는 여전히 7트랙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플러그인들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없었는데요. 만약 로직 프로 기반 뮤직 프로덕션을 위해서 새로 맥을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안정적인 인텔 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애플 실리콘에 플러그인들이 최적화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의외로 아비드 프로툴즈의 경우 로제타로 구동되면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펫필터 프로 Q3와 프로 C2 그리고 3개의 기본 플러그인이 인서트된 200개의 오디오 트랙을 플레이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펫필터 프로 R 스테레오 리버브의 수를 측정했을 때 인텔 맥미니는 71개, M1 맥미니는 97개, 맥북 프로 16인치는 84개로 M1 맥미니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프로툴 믹싱에서 자주 사용되는 UAD DSP와 플러그인은 아직 애플 실리콘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는데요. 아직은 이런 호환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사실 인텔 맥미니도 충분히 좋은 성능과 함께 더 많은 썬더볼트 3 버스를 지원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뮤직 프로덕션에서만큼은 아직 인텔 맥미니가 충분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1 맥미니는 아직 초창기인 만큼 분명히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도 존재하지만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초소형 컴퓨터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내주는 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저렴한 M1 맥미니는 89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요. 똑같은 성능의 M1 프로세서에 16기가 메모리와 512기가 저장 장치 그리고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맥북 에어도 19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맥치고 가성비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존하는 거의 모든 휴대용 컴퓨터 중 가장 뛰어난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맥이 충분히 있어서 이번 리뷰를 마치면 바로 판매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M1 맥미니를 계속 사용하면서 여기 있는 인텔 맥미니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M1 맥미니의 퍼포먼스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다양한 테크 지식을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달드릴 테니까요.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